자, 동행 시작합니다. 오다가 앞에 교통사고 때문에 그냥 못 오는 줄 알았네요. 마음이 굉장히 급했는데, 급할수록 정말 돌아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급하게 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어서, 시험이 가까우면 마음이 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확실히 그래요. 급하게 한다고 뭐가 또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급한 마음에는 성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을 믿어야 돼요. 자, 43번 옳은 것입니다. 2번이 케이스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고 늘 강조했어요. 2번에서 케이스라고 적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2024년에 타시험에서 케이스로 나왔어요. 5007 3문에 단문으로 나왔어요. 따라서 1번도 1, 2번은 꼭 알아둬야겠네요. 다음 4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조합 파트너 A급으로 찍고 있죠. 5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1번부터 볼게요. 거부처분 재결에서 취소, 즉 거부처분 취소 재결, 재처분 의무에 따른 후속 처분이 나오면 그걸 다투는 것이 소익이 있다고 했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은 그 재결 자체를 다툴 소익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재처분 의무에 따라서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알 수 없거든요. 신청에 대한 인용 처분이 나올지 다시 다른 사유로 거부처분이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케이스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2번은 5조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권에는 특정한 공개 방법을 요구할 법령상 신청권이 있어서 공개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면 공개 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 처분으로 본다. 거기는 지금 일부 거부 처분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일부 거부 처분까지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에 대해서 항고성을 다툴 수 있다. 이번에 옳은 주문이네요. 자, 다음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게 3번이죠. 판례가 인정하지 않아요. 키워드는 뭐냐면 추상적입니다. 추상적. 행정입법 제정 자체는 추상적인데 항고소송은 구체적 법률상 이익 침해죠. 따라서 행정입법 부작위로 침해되는 건 추상적 법률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최근에 헌재 재판관 임명을 부작위하고 있는 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행정입법 부작위 이것도 좀 시사성 있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수리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이유,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리처분 계획은 줄 빼고 처분, 구속적 행정계획, 조합원 등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죠. 조합원에게 구속력을 미쳐요. 등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조합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사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우리는 조합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투고, 그리고 이런 계획 이전에 사전 절차했던 총회의 의견은 뭐가 돼요? 처분에 다 흡수돼 버리죠. 따라서 하자가 있으면 절차상하자가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가고시 이후에는 당사자 소송 X, 근데 줄빼고 빅 몇이. 인가 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가 전에는 공당사.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이건 특례급입니다. 인가 전에는 공당사, 당사자 소송이고 근거까지 기억하세요. 행정소송 규칙, 행소규칙 19조 3호. 관리니까 다목입니다. 다목. 19조 3호 행정소송 규칙 19조 3호 다목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행정소송 규칙 19조 3호 다목입니다. 다음 5번은 어떤 보상 항목 체크하시고, 보상 항목이 두 번째 줄 손실보상 대상인데 체크. 이걸 빼고 잘못 제기를 했다면 그때는 보상금 증감으로 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제기할 수 없으면 그래서 틀렸네요. 손실 보상 항목이 몇 개가 빠져가지고 보상금이 적어졌다면 증감으로 해서 분쟁을 이례적으로 해결하는 게 낫겠죠. 체크하시고. 다음 34번입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당사자 소송이 뜨고 있죠. 당사자 소송에서 꼭 알아둬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체크하세요. 첫 번째, 공범상 법률관계를 다투지만 얘는 확인에게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확인 소송 형태의 당사자 소송은 보충성 필요성을 취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피고는 권리주체죠. 조금 이따 지문에 나올 텐데 7급에서 나온 건데 지금 우리 법무에서 나왔어요. 권리주체는 행정주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요? 보상금 감액 청구할 때는 사인이 피고가 되거든. 그리고 공법상 계약에서 얘도 일반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주체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할 때 얘를 쓴 거지 사인도 될 수 있어요. 조문에는 권리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안 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있었거든. 당사자 소송에서.
근데 이게 이제 7급에서 나온 지문이었는데 우리 쪽에도 지금 보니까 법무에서 넘어왔어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안 되지만 집행정지가 안 돼서 왜냐하면 44조에서 2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은 준용이 되는 거죠. 8조 2항에 의해서 민지법 300조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다. 이게 작년 2024년 3년인가 4년에 의해 타시험에서 기출이 됐죠.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둬야 되겠고, 네 번째 알아둬야 될 건 행소규칙, 행정소송 규칙의 19조에 명문화됐다는 거 기억하세요? 19조. 특히 3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4호는 공법상 계약도 들어갔어요. 얘는 조합이고 2호가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2호가 공무원 퇴직급여에 관한 거. 자, 따라서 여기에는 당사자송은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해놔야 되겠어요. 다음 당사자송에 대해서 옳은 거 체크합니다. 자, 1번이에요. 당사자송에 대해서 옳은 거 물어봤어요. 납세의무 전부 체크합니다. 공법상 의무의 조무니까 공당사죠. 피고는 누구라고요? 행정주체라고요. 과세관청 X. 과세관청에 속한 대한민국 국가가 되는 거죠. 다음 당사자 소송 무효 확인 내려가서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다의 X. 당사자 소송에서는 확인회의 보충서 요구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3번은 여기서 케이스 사례로 타시험에 이미 나왔으니까 8조 2항에서 민지법 300조죠. 가처분 영화 300 있잖아요. 가처분 준용.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4번은 별표 하나 칠게요. 자, 키워드는 당사자 소송 권리주체 피고 여기까지는 알고 내려가서 사인 피고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어요. 보상금 감액 청구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공법상 계약에서 국가가 원고가 되면은 상대방은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니까 이건 알아두세요. 7급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4번 지문은. 다음 5번입니다. 두 번째 줄 이주 대책. 보장 내용에 차등이 있어. 차등이 있다는 말은 나중에 보면 대체용지 그 공급을 할 때 대체용지 평수 같은 게 달라지는 거죠. 차등이 있는 이주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이주 대책이 이주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희망 체크. 더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원하는 대로 안 해줬어요. 최하위로 그냥 선정해줬어. 이건 거부처분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줄 빼고 선정하지 않았다면 선정. 사업시행자의 선정 자체가 처분이라는 걸 일단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줄 빼고 거부처분입니다. 그러면 줄 긋고 항고소송이죠.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주대책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확인 결정을 해주는데 결국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주대책 대상자 맞다. 선정을 해야 확인 결정이 있어야 수분양권이 발생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수분양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해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서 오히려 많이 나왔던 건 뭐냐면 이런 확인 결정 이전에 확인 결정 없이 직접 수분양권을 확인하는 공당사를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인 결정을 해서 대상자는 신청을 하고 확인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거부해버려요. 선정을 거부해버려요. 그럼 선정을 거부하면 뭘로 다툰다? 이건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어. 이 선정,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확인 결정 이거 자체가 처분이에요. 처분.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선정 신청을 했는데 등급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여기 최고 등급에 해당돼. 그런데 갑자기 최하위로 해버리면 이거는 선정 거부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고소송이에요. 자, 이 지문을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선정하지 않았다면 거기 형합펜 치고 사업시행자가 선정하지 않으면 줄 빼고 구체적 수분양권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없는 거예요. 지금. 거부처분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자, 사업시행자가 선정을 해주지 않으면, 즉 확인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구체적 수분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공권 자체를. 그러면 선정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거죠. 5번도 많이 나온 지문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34번은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습니다. 별표 치고 35번은 니을번, 미음번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머지 지문도 다 알아둬야 돼요.
자, 기업권에서는요, 절차법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고지 절차, 불복 고지, 위법사유 아니다. 이것만 알면 되죠. 이건 비권사예요. 단순히 그냥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고지, 오고지는 위법사유는 되지 않고, 심판법에 따라서 27조에 의해서 180일로 청구 기간만 연장되는 휴가밖에 없다. 위법사유 아니다. 이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 사례로도 물어봤고. 다음, 니은만 빠르게 한번 볼까요? 처분사유에 관해서 하나의 여러 처분사유에 하나의 제재 처분을 했는데 두 번째 줄,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나머지로 처분이 정당하면 위법성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틀릴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번은요,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사례형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부담이 처분 당시에 적법했다면 법령 개정으로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이건 정말 많이 나왔죠. 자, 여기까지는 워낙 많이 봤던 지문이어서 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재 처분은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나 심표에 있으면 슬래시 끊어주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맞아요.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고의가실이 없음을 부과될 수 없다. 고의가실을 요구하지 않죠. X. 고의가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돼요. 행정제재 처분은 고의가실을 묻지 않는다. 다음, 미음번은요, 빠르게 읽어보고 심표 다음을 끊어줍니다. 자, 심표 다음을 읽을게요. 앞에는 뭐 그렇게 틀릴만한 내용은 아니고. 자, 소총심사 단계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을 행정소송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소총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법원은 심리 판단할 없사 X. 이 질문을 별표에 쳐놓습니다. 실공방 각하는요, 소송에서만 논의되는 것이지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이 소송에서 실공방 각하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 심판은 너무 짧기 때문에 심판에서 주장한 사유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심판 제기 안 해야지. 괜히 심판 제기했다가 주장 못했으면 소송에서 다 차단될 텐데. 따라서 소총심사, 피해자 행정심판 전체주의죠. 소총심사, 즉 행정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는 법원에서 주장할 수 없다? 아닙니다. 전심 절차긴 하지만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 차단되지 않아요. 따라서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소송에서 1심에서 새롭게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36번입니다. 피고적격 옳지 않은 1번, 3번 체크합니다. 1번은 처분이 있은 후 두 번째 줄 승계 체크. 승계하면 승계하는 행정처의 피고가 되고 세 번째 줄 없으면 승계하는 행정처이 없으면 그냥 행정줄체로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사례기록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라고 한 거고. 자, 2번은 케이스로 우리가 내부인 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하면 피고는 누가 된다? 실제 처분 명의자인 하급 행정처에 된다. 2번은 케이스라고 적어놓습니다. 내부인 자기 명의 처분. 이거는 일부 쟁점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무효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맞았고. 자, 3번은 인천광역시장 체크하고 내부임이 나왔어요. 내부임. 누구한테? 북구청장에게. 그렇다면 북구청장이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처분을 했다면 피고는 누가 돼요? 처분 명의자라고 항상 생각하면 돼. 인천광역시장이 되는 거죠. 피고는. 근데 북구청장이 내부임 받았는데 자기 명의로 처분했어. 그때는 처분 명의자인 북구청장이 되는 거고 3번에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다음 4번은요. 세 번째 줄 봅니다. 공사 명의로 형합한 처분을 했다면 처분 명의자인 공사가 피고 항상 처분 명의자로 보면 돼요. 5번은 유념하세요. 장관으로부터 내려가서 수납 업무 대행을 위탁받았다. 대행 위탁. 공사가 대행자 지임을 명시. 대행자 지임 명시 여기가 핵심이죠. 여기서 대행을 대리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다 현명. 현명이 있다면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가 피고가 되는 거죠.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인 장관을 피고로 해야 된다. 물론 대리 같으면 누구누구의 대리자인 대리청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얘는 대행이에요.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현명이 됐다면 그러면 원 장관이 피고가 된다. 5번도 체크해 놓습니다. 다음 국가배상 옳지 않은 체크하세요. 여러분 대리도 민사의 피원 대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A 행정청을 대리하는 B 행정청이 있는데 현명을 하지 않고 썼으면 그냥 얘가 자기 명의로 처분을 했다. 현명이 없다. 그럼 얘가 피고가 되는 거고
현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이 되는 건데 대리는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지 않는 것 같은데 내부 위임을 많이 물어봐요. 특히 내부 위임은 내부 위임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 두 가지 기억해야죠. 피고는 처분 명의자, 하급 기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본안 판단에서 무효사유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리는 그냥 민사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처분 명의자나 누구 이름 찍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기록에서 많이 봤을 거여서 자, 다음 국가배상에서는 니은번 정도만 제대로 보면 되겠네요. 기업번 한번 볼까요? 기간이임, 형합에 치고 옆에다 케이스라고 적어놓습니다. 5007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죠. 기간이임이면 2조 5조 책임은 누구예요? 국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 비용부담자. 국가는 2조 5조 책임도 있으면서 실질적 비용부담자죠. 따라서 기업번, 기간이임, 경비는 실질적 국가. 경비는 실질적 국가. 그러면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거고. 네 번째 줄, 대적 지출. 대적 지출로 형식적 비용부담자는 밑에 지자체가 됩니다. 자, 제가 공식 가르쳐 드렸죠. 국가배상에서 국가하고 지자체가 걸려있으면 지금 기업번처럼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어떻게든 배상 책임 다 인정돼요. 왜냐면 2조 5조 책임이든 6조 1항의 형식적 또는 실질적 비용부담자든 배상 책임은 국가하고 지자체는 공이 다 공물자와 관계로 형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는 책임이 없다, 국가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다 틀려요.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 이것도 틀립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과실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틀립니다. 공무원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분야의 관계법령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했으면 원칙은 과실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는 학설 판례가 규율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원칙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학설 판례가 규율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상급 기관에 사실은 문의해야 돼. 실무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그 과실로 웬만하면 가요. 원칙이 과실 인정이다. 기억하시고. 다음, 도주 차량을 순찰 차량이 추적했다. 그러다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이것만으로 추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디귿번은 그냥 가볍게 보십니다. 근데 형사에서 막 타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막 타인의 집까지 막 무단으로 들어갔어. 이건 이제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죠. 다음, 니을번은 그냥 조문이네요. 국가배상 받을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양료,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생명, 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압류되지 못한다. 이건 조문입니다. 넘어가고. 37번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 아니었고 38번에서는 2번 체크합니다. 자, 1번은요. 옆에다 5조 책임. 5조 책임의 이용상하자, 다른 말로 기능상하자라고 부르죠. 세 번째 줄 이용입니다. 이용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거, 수인한도를 넘는 거 포함한다. 이용, 포함. 이걸 이용상하자라고 불러요. 물리적 하자는 없지만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능상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발생했다. 그러면 5조 책임이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이용상하자죠. 다음, 2번은 체크할게요. 공항 체크하고 공항이 있는 것으로 이조하여 형합해. 세 번째 절, 접근한다면 위험원으로부터의 접근을 하면 감경사유가 될 수 있어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틀렸습니다. 옆에다 줄 빼고 감경사유. 감면까지도 가능은 해요. 감면이 가능하다는 거지 배상 책임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2번하고 4번하고 체크해놓으면 되겠어요. 4번. 자, 볼게요. 만약 갑이 공항에 있는 것으로 이주해서 거주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세 번째 줄, 당사자가 인식했던 위험성을 초과했다면 네 번째 줄, 위험하게 접근한 후 그런 특별히 중대한 사정이 있는 수인한도로 넘는 사정이 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배상 책임 인정. 2번과 4번이 지금 대칭 구조죠. 이걸 지금 쓴 건 뭐냐면 5급에서 이게 브리타로 사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자, 4번 옆에다가 5급 사례 케이스. 5급의 케이스로 이게 나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교과서에 써있지도 않았는데. 다음 5번은 수인한도를 우리 판례는 5조 책임과 관련해서 수인한도를 쓰고 있다. 위험원으로 접근을 스스로 본인이 알면서 접근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감경되기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9번은 2번, 3번 체크합니다. 자, 1번은 손실보상금, 합의, 사법상 격으로 보죠. 손실보상금에 대한 합의 성립,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옆에다가 협의취득. 협의취득을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는 거 기억하세요?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
따라서 협의 취득 옆에다 줄 빼고 승계 취득이죠. 계약에 의한 취득이니까 승계 취득입니다. 원래 수용은 원시 취득인데 협의 취득은 승계 취득이라는 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다음 2번도 체크합니다. 2번은 좀 중요하니까 체크하세요. 실무에서 의미가 있죠. 보상액 합의의 내용이 합의 내용 체크합니다. 합의를 항상 우선해줘요. 이것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보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족. 그래도 합의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법에서 보상 기준보다 적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추가를 할 수 없다. 이건 실무에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합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사실 합의를 하고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것을 이제 나중에 신고를 하면 그러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해 버려요. 나중에는 추가로 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3번은 제일 많이 나온 지문이네요. 세 번째 줄 끝부분 봅니다. 세 번째 줄 끝부분.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실보상 무조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재결 절차는 수용 재결이죠. 수용 재결에서 보상금이 구체화되거든. 따라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보상금액을 구체화시킬 수 없어요. 따라서 재결 절차 없이 손실보상은 무조건 안 됩니다. 방법이 있다? 없어요. 다음 4번 자녀주의 수용 청구권, 형성권 두 단어만 체크합니다. 따라서 자녀주의 수용 청구를 하면 형성권이니까 수용의 효과는 발생하고 만약에 밑에다가 자녀주의 수용 청구 옆에다 줄 빼고 기각결정 수용을 거부했어 기각했어 그러면 화살표 공담사 보상금 진감 청구 소송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자녀주의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권리 행사만으로 수용의 효과는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보상금 문제밖에 안 남으니까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때는 보상금 진감 청구 소송으로 간다. 5번도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보상한법, 과다, 과소, 상계 처리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 합산 서로 까는 거예요. 상계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볼게요. A 사립대학 교수 체크하고 재직하고 있는 갑은 사립대 교수예요. 학교 법인을 체크. 사경제 주체로 일단 봐야겠죠. 밑에 해임처분에 체크하고 처분이라고 쓰긴 했지만 얘는 행정처분은 아닌 거죠. 얘는 사법상 고용계약의 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갑은 교원소송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교원 지위 양상 때문에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때 소송 결정이 원처분이라는 거 알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소송심사 청구. 두 번째 줄 소송심사 위원회가 한 기각결정. 이게 원처분이다. 따라서 기각결정을 서로 제기하고 피고는 그러면 소송위원회가 되겠죠. 피고는 위원회. 2번, 3번 체크합니다. 2번, 3번이 중요하고. 다음 2번은 별표 쳐놓으세요. 2번, 3번 별표 쳐고 2번은 위원회 결정 체크하고 법원의 소재기 체크. 위원회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 잘 보세요. 기각결정 체크, 취소하는 판결 확정 체크. 그러면 기각결정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방금 위에서 기각결정 옆에다 원처분 적어놓고 원처분이죠 얘는. 그러면 위원회는요. 교원소송심사위원회는 사안에서는 원처분청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줄 빼고 원처분청.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재처분 의무에 적용을 받는 의무가 발생하는 지금 처분청은 어디예요? 교원소송위원회가 되는 거죠. 지금.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을은 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징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이해했습니까? 재처분 의무는 누구한테 미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취소 판결의 기속력인 재처분 의무는 취소된 원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원처분은 교원소송위원회 기각결정이잖아요. 위원회 기각결정이기 때문에 결국 재처분 의무를 받는 자는 원처분을 행한, 즉 이 취소 제기의 대상이 됐던 원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교원소송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원소송위원회는 이때는 소송 결정을 다시 해야 될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지금 사법상 고용계약을 해지한 을에게 이 재처분 의무가 미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을은 지금 행정청이 아니에요. 학교 법인인 을은 행정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해임처분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판례가 행정심판법 소송법에는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행정처분이라고 판례에서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항고소송의 처분이 아닌데 자꾸 해임 처분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처분을 바랍니다.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법관계에서도 처분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구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는 처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왜냐면 사법인이니까. 그래서 얘는 교원소총위원회가 여기서 한 결정이 원처분이고 얘가 원처분, 얘가 원처분청, 얘가 소외 대상이 된 거잖아요. 소외 대상이 돼서 얘가 취소가 됐잖아. 그럼 원처분청은 지금 취소된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새롭게 원처분을 발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처분을 받는 자는 얘지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판례 문구야 판례 문구.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어려우면. 그리고 교수들이 내서 그런지 이런 문제 좋아하잖아. 사립대 교수 어쩌고 이런 거. 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처분청이 되는 거예요. 소총위원회입니다. 의무 부담 옆에다 줄 빼고 위원회, 소총위원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 자, 3번입니다. 갑은 소총 심사 청구에 대해서 위원회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양정 당부에 대해서 판단을 낮은 채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의리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 결과 징계 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니까 체크해 놓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소총위 법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얘가 해임 처분을 하는데 A 사유와 B 사유로 해임 처분을 했어. 그런데 소총위원회는 여기 내용에서는 징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A하고 B 다 인정되지 않아서 해임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취소 제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가 사립이니까 이런 취소 제기를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지금 원처분의 성격을 가지니까. 만약에 얘가 국립교원이었으면 기속력 때문에 못 다툴 텐데 사립교원이니까 얘를 다툴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보니까 A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데 B 사유가 인정이야. 그런데 B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B 사유밖에 없다면 해임 처분은 너무 과해서 비례원칙 위반으로 원래 취소되는 건 맞아. 그러면 B 사유가 인정될 때 보면은 B 사유만으로 A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B 사유만으로 해임까지 해버린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니까 취소 재결의 결론은 정당해. 근데 이후에 문제가 있어. 잘 보세요. 보통 상고심이나 이런 데서는 결론에서 정당하면 상고 기각을 해버리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면 취소시켜버렸어. 왜 취소했냐? 만약에 결론이 정당하다고 해서 지금 이 소송 제기를 만약에 기각해버리면 아예 A, B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취소 제기를 그냥 확정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법원은 어떻게 했냐면 얘를 다 취소시켜버려서 새롭게 판단을 하게 해서 그러면 소총위원회가 나중에 재처분에 따라 여기는 이제 거부처분은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결정을 해서 결국 을행정청이 B에 따른 해임이 아니라 뭐 강등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적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다 깨트려 줘야 된다는 지금 판례예요. 이거는 한두 번 나온 거니까 별표를 꼭 쳐놓으세요. 2번, 3번은 무조건 알아내야 돼. 교원소총위원회 거기 헷갈리면 제일 마지막 결론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줄 심리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 인정 거기다 형합해. 그러면 위원회 결정을 취소하여야 왜? 적정한 징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원소총위원회 기각 결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4번, 5번은 많이 본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나왔어요. 4번, 5번 질문은. 자, 이제는 2023년 1차입니다. 자, 21번부터 볼게요. 21번 행정이 B룸에 있어요. B룸에 가면은 1, 2, 3차 다 있습니다. 저기 B룸 가가지고 없는 분들은 다 가져오세요. 2023년 제가 볼 때 법문은 2023년 24년 정도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 최근 3년 정도를 풀어보면은 객관식에서는 여러분이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객관식을 하고 있지만 객관식에서 사례 나올 거 체크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가면 적어도 70%에서 90% 가까이는 우리가 한 번씩 건든 쟁점에서 다 나올 거예요. 믿으세요.
가보면 여기서 비껴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중요한 게 다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자, 같이 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체크하세요.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 또 나왔네. 보세요. 공정거래법 체크하고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이 고시로 과징금을 정한대. 과징금 고시 체크합니다.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죠. 지금 2024년 법모가 2024년에 또 나온 꼴이야. 보세요. 법률에서 과징금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했다면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시행령에서 불용으로 다시 위임하거나 또는 법률에서 불용으로 위임하면 얘는 행정규칙으로 봤단 말이에요. 법률에서 과징금의 기준을 불용으로 위임해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행정규칙인데 하물며 이 법령에서 고시로 위임했다면 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했었죠. 이거.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로 위임한 거 행정규칙이다. 이건 반드시 알아놔야 돼. 벌써 2번 나왔어. 그러면 옳지 않은 1번 봅니다. 자, 1번 키워드 2단어만 체크하세요. 과징금 고시 마지막 째줄 재량준칙 맞습니다. 다음 2번 과징금 부과 산정에 관한 기준 체크하고 재량준칙인데 우리 판에는 재량준칙을 존중해야 된다고 했죠. 항상 2번 제일 마지막 째줄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이 말은 대적 구속력은 없지만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3번은 따라서 두 번째 줄 대적 구속력 아니. 대적 구속력 없기 때문에 위반한다고 곧바로 위법 체크. 아니다. 체크. 다음 4번 재량준칙 끝부분의 행정관행. 그러면 자기구속이죠.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될 수는 있다. 위법 체크. 다음 5번은 헷갈리면 안 돼요. 과징금 고시. 형한 배출. 고시는 뭐라고 해? 다시 한번 적어놓으세요.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위임이 필요 없죠. 원칙적으로. 여기는 상위 법령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틀렸습니다. 법규명령은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행정규칙은 위임이 필요 없는 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법령에서 위임을 해주지만 사실 위임 없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규칙은. 다음 22번입니다. 행정의 상대방에서는 좀 옳은 것 체크합니다. 기형번, 니을번 체크할게요. 기형번도 많이 나왔으니까 별표 하나 치세요. 교원능력 개발평가. 전국적 단위로 이루어져야겠죠. 전국적 통일적. 그러면 줄 빼고 국가사무. 교원능력 평가 기준이 다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공무원들도 뺑뺑이 도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적 국가사무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위임됐어요? 두 번째 줄 교육감. 체크하고 따라서 줄 빼고 국가사무가 교육감에 위임됐네. 기관임 사무. 기관임 사무는 통제할 때 189조로 간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이거 기억해야죠. 보세요. 188조는요. 1항은 단체임 사무. 5항은 자치사무. 189조는 기관임 사무. 192조는 지방의회 의결. 단체임 사무는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현저히 공익에 반해서 부당한 거,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에 반한 거, 이게 다 포함되는데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에 한한다.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야 한다. 이거는 자치사무에서는 이거는 안 내려와요. 이게 객관식 지문에서 계속 나왔어요. 기출됐죠, 우리 시험에서. 사퇴결 지문으로. 그리고 2024년 사례로도 나왔고. 자, 기억하시고 니은 디을은요. 국가하고 지자체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하고 지자체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니은번은 세 번째 줄. 노원구청장은 국가에 대해서 시정명령 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귿번. 서울특별시는 특별시가 국회 대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 국회 사무총장은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관련 법에 따라서 얘가 피고가 된단 말이에요. 다음 니을번은 그냥 공식이네요. 건축협의. 체크하고 건축협의는 무조건 처분이에요. 건축협의를 거부하는 것도 처분, 건축협의를 취소하는 것도 처분. 그런데 불가통부를 받는 경우 행정의 상대방은 다른 행정주체인 국가이므로 국가는 누구를 상대로? 건축협의 자체가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은 행정청의 대상이죠. 따라서 안양시장이 피고가 되는 거지. 안양시장을 상대해 형합해. 왜요? 지금 여기는 지금 꼬아져 있어. 건축협의가 처분. 따라서 항고소송. 그러면 피고는 처분청. 그럼 처분청은 건축협의를 거부한
안양시장이 된다. 23번은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23번은 건축허가 옳은 체크합니다. 여기는 지금 중요한 지문이니까 23, 24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제가 오늘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9시에 강의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내일 빠르게 하고 지금 1차, 2차, 3차 끝나고 나면 기출 지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지문을 하다 보면 판례도 웬만큼 걸리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